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박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명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성화 선수. 출전권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만 역시 이성화 선수였어요. 네,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몇 년 만이죠? 3년 만에 네. 획득을 했는데요. 이상화는 1차 시기부터 라이벌인 중국의 장홍을 압도하면서 합계 74초 859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빼앗긴 메달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상화 선수가 이번 대회에 열심히 도전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대회에서 부상으로 5위를 차지를 했었었고요. 지난 5차 대회에는 결장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화가 금메달을 되찾으면서 감격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리틀 이성화 불리는 선수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피겨에 이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유망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서문여고의 김민선 선수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역시 중국의 한메이 선수를 0.78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했는데요. 네. 김민선 선수는 IOC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상화 선수를 롤모델로 삼았고 이상화 선수에게 조언 들은 것을 실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해서 더 기쁘다고 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남자 스피드스케이트 선수 가운데 이승훈 선수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좀 경기 종목 이름이 생소해요. 매스스타트. 네, 그렇습니다. 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매스스타트는 출전 선수들이 지정된 레인 없이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종목입니다. 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목인데요. 어제 새벽이었죠. 이승훈 선수가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16바퀴를 돌 때에 3위로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네덜란드의 아이안 선수를 0.06초 차이로 역전을 한 거군요. 막판에. 극적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매스스타트 종목에서는 처음으로 획득한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축구 쪽도 한번 살펴보죠. 해외 진출 우리 한국 선수 가운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승우 선수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후베닐 A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가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승우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예이다와의 홈 경기에서 그 후반 25분 페널티골을 성공시켰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팀의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5대1 승리에 견인을 했습니다. 완골 투 어시스트.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활약이네요. 네. 이승우 선수의 올해 목표는 그 후베닐 B로 진출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축구의 신 메시도 후베닐 A와 B팀을 거쳐서 프로로 승격을 했는데요. 이승우 선수도 지금의 도전을 통해서 메시처럼 프로에서 또 활동하는 그날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메시를 능가하는 선수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차범근 선수 영원한 100넘버 11번. 좋은 소식 들리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국제축구 역사 통계 연맹에서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48명의 세계 축구 레전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48의 축구 레전드. 네. 그렇습니다. 먼저 1단계로 그 세계 축구에 족적을 남긴 48명의 선수를 소개를 한 건데요. 차범근과 함께 펠레, 호나우두, 또 마라도나, 베켄바워 같은 대단한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그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10년 동안 308경기에 출전해서 98골을 성공시켰는데요. 그 당시 외국인 선수로는 최달골을 최달골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하면 축구도 물론 잘했지만 이 신앙으로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를 손꼽을 때 가족, 신앙 그리고 축구라고 말하고 다닐 만큼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차범근 전 감독이 77년도에 부상을 당했을 때 기도로 극복하고 회복하고
또 치유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네.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에는 그라운드에서 기도 세레머니로 하나님께 네.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또 감독 시절에는 벤치에 앉아서 경기 전후로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나에게 준 사명은 축구를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축구를 더 잘하는 것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선수로 활약할 당시에 그 신화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0년 동안 활약을 하면서 단 한 개의 옐로우 카드밖에 받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10년 동안 활약하면서 하나의 옐로우 카드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동료 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81년 그 상대팀 겔스도프라는 선수에 의해서 살인적인 태클을 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범근 선수는 이 태클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했고 2년 동안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네. 2년 동안 부상 치료를 하면서 재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지만 차범근 선수를 기다렸던 축구 팬들은 이 살인 태클에 의해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 징계 차원뿐만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자는 네. 여론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차범근은 이에 대해서 그 증오가 아닌 용서라는 네. 기독교적 신념으로 겔스도프에 대한 형사적 고소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참된 크리스천 스포츠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우올림픽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리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리우올림픽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브라질 현지에 대한 시선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불참을 또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긴장감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궁 국가대표팀이 지난 4일 예정된 11일보다 빨리 귀국을 해서 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16명의 선수와 스태프들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체조나 또 배드민턴 다른 종목들도 브라질 현지 전지훈련과 그 대회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될 그래야 될 시기인 것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수들이 지카 바이러스 등 현재 풍토병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모쪼록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 기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